당대표 선거 중에 지금 복판에 이재명 이재명 변수가 변수가 네. 예, 들어왔습니다. 그 김진표 후보가 이제 논쟁에 불을 붙였는데요. 어제 기자 간담회에서 그 조폭 연루설 논란에 휩싸인 이재명 지사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냐면 지금 이재명 지사 문제가 우리 당과 대통령에게 큰 부담을 주고 당의 지지율 하락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본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2016년 6월 국회의원 가족 보좌진 채용 논란이 있었던 서영교 의원의 예를 들면서 당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당을 떠나야겠다. 이렇게 탈당했던 예를 들면서 사실상 탈당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어저께 현장에서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그럼 탈당하라는 거냐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이재명 지사가 판단할 문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결국 결단은 이재명 지사에게 필요한 게 아닌가. 언제까지 의혹 제기를 끌기만 할 거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본인이 결단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반면 이해찬 후보의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당대회하고 별 관계가 없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개인 문제다. 예, 그리고 송영길 의원의 경우에는 오늘 아침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서 그건 사법의 영역이다. 왜냐하면 사법적으로 지금 어쨌든 이재명 지사 스스로 본인이 검찰 조사로 명명백백하게 밝혀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에 그것은 사법의 영역에서 검찰 조사를 통해서 확인되고 밝혀질 문제인지 이것이 당대표 선거에서 주요 쟁점은 아니다. 이제 두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재명 지사 변수도 있지만 당청 지지율이 지금 동반 하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사실 비상 상황인데요. 맞습니다. 차기 당대표 역할이 그래서 무척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당장 목전에 떨어지는 지지율이야 저는 뭐 일을 열심히 잘하면 회복될 수 있는데 지금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2016년 촛불을 들어서 만든 정권인데 촛불 정신에 입각한 정치가 제대로 구현이 되고 있는가에 대한 얘기가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실제 그런 과정에서 보자면 여전히 해결해야 될 특히 이제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기무사 계엄 문건 논란으로 촉발돼서 나온 얘기들을 보면 기가 막힌 수준이고 2007년 대선에도 개입을 했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의 논란이 촉발되면 야 이거 군 이대로 놔뒀다가는 큰일 나겠구나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생기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문건이 상당히 공개되겠지만 410건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벌어졌던 이른바 사법농단 사법적폐의 문제는 지금 다 현역 고위법관들이 개입이 된 거예요. 그럼 이분들을 그냥 두고 맞아요. 그 적폐소가 됐다고 할 수 있냐? 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 그렇죠, 사법부 그렇죠, 국회가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예, 그 지금 상반기에 하나도 안 했죠. 하반기에 개혁 입법까지 해야 돼. 지금 계류돼 있는 법안이 10,000건이 넘었거든요. 그럼 민생 법안들 지금 당장 그 최저임금 논란으로 촉발된 자영업자들 문제 해결을 하려면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해야 되죠. 카드 수수료 인하 문제 얘기해야 되죠. 프랜차이즈 이 과다한 수수료 문제 이걸 해결을 해야 되죠. 너무 일이 많은 거예요. 근데 이 산적한 문제들을 하나의 이슈로만 해결이 가능하냐라는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고 지방 권력은 뭐 바꿨다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얘기할 수 있지만 2020년 총선에서 의석 교체하지 않으면 여전히 갈 길이 먼 겁니다. 우리가 아까 71년도에 47년 전에 최저임금 논쟁을 지금 아직도 하고 있죠. 남북 관계도 지금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도처에 이렇게 깔려 있는 이 이슈들을 동시다발로 해결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가 굉장히 필요한 상황인데 이것을 돌파하기 위해서 지금 여당이기 때문에 여당과 청와대가 어떻게 보조를 맞춰서 새로운 정치로 나아갈지 큰 과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국민들의 염원이 적폐청산이고 옛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라고 하는데 사실 힘을 내야 될 때 지금 힘이 빠지고 있는 게 참 안타깝네요. 그죠? 예. 뭐 어쨌든 뭐 잘 해결해서 훌륭한 당대표님 또 리더십을 발휘해서 잘 또 이끌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뭐 상당히 문자가 많이 와 있네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 103으로 문자를 보내주시고 계신데 8455님 최영일 평론가님의 목소리를 들으면 고급스러운 기름 같은 목소리예요. 기름 같은 목소리. 지방이에요, 지방. 목 관리를 정말 잘하시나 봐요. 최영일님 목소리는 100조만 불 목소리입니다. 뭐 목소리 관리 노하우가 있으신가요? 예. 목소리 관리의 노하우는요. 적당한 술과 담배. 내일 뭐 계란, 날계란을 드신다는 이런 건 아니시군요. 아유, 저 날계란 오늘 못 점심은 먹습니다. 최영애 선배가 사는 것으로. 예. 정말 훌륭한 칭찬이십니다. 6383님
장윤선 기자님 사이다 같은 달변 정말 속 이야. 시원합니다. 네, 사이다. 정말 그렇죠. 네, 사이다를 사겠습니다. 김민서님, 최박장 사랑합니다. 야. 근데 또 제 목소리 가지고도 이런 문자가 네. 와 있네요. 우현님 목소리 하태경 의원인 줄 알았어요. 아니 근데 이런 소리 제가 많이 들어요. 아, 정말요? 네네. 아니 저는 이동영 작가랑 비슷하다는 생각이 네, 들었어요. 네, 네. 바깥에서. 예, 이재 이동영. 예. 근데 그런데 예. 하태경 의원님하고 비슷하다는 말을 제가 자주 듣습니다. 근데 지금 이걸 보내신 분이 우현 씨면 굉장히 유명한 분 아닌가요? 영화 배우 아니에요? 네. 우현 영화 배우께서 어머 저희가 우현 인이겠죠. 배우가 그래서 아니요 감사합니다. 진짜일 네. 수 있죠. 예. 알아봐 주시니 감사합니다. 네. 뭐 제가 감히 하태경 의원님과 비교가 되겠습니까만 뭐 어쨌든 이 기분을 몰아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사실 좋은 소식이긴 한데요. 미군 유해 송환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죠? 네. 북한의 미군 유해 송환. 사실 저는 깜짝 놀랐던 게 북한이 미군 비행기를 본인 이 북한 영내로 들어오게 네. 만들었다는 거. 네, 갈마 맞아요. 비행장에서 네. 이 맞아요. 유해 송환이 이루어졌는데 상당히 상징적이었어요. 사실 상징적이었죠. 북한은 한국 전쟁 때문에 미군기에 대한 약간 트라우마가 있어요. 트라우마가 크죠. 그런데도 영공을 개방해서 네. 맞이했다는 것은 북한의 변화 의지 이런 걸 보여주는 그렇죠. 것 같고요. 네. 상당히 좀 긍정적이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그래서 생각하십니까? 7월 27일 금요일 이 날이 바로 이제 53년에 이 정전 협정이 발효됐던 네네.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6.25 전쟁이 종식됐던 날인데 이 종전이 아니고 정전인 거죠 현재까지. 그런데 55구에 이제 미군 전사자 유해가 전달이 됐는데 네네. 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언론 앞에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감사를 표하고 싶다.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네네. 감사를 표하고 싶다. 이 우리가 합의한 약속을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여긴다. 네네. 이제 신뢰 성실에 의해서. 그런데 거기에 미국 국무부가 또 이례적인 발표를 덧붙였어요. 네. 1990년부터 2007년까지 600여 구의 유해는 이제 전달이 쭉 돼 그렇죠.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돈이 지급이 됐던 거예요. 250억 원 정도 토탈 네네. 그렇게 이제 산출이 되는데 결국은 이게 유해 장사 아니냐 이런 비판에 직면했었는데 네. 미 국무부는 이번에 북한은 어떤 금전도 요구한 바가 없고 네네. 지급된 금전도 없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야말로 이제 신의성실에 입각한 행동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북한이 아직 노골적으로 표현하진 않지만 북한은 불만이 좀 있는 상황이죠. 네네. 그러게요. 그러니까 예. 북한과는 좀 예, 사뭇 달라요. 북한이 3단계를 했어요. 네. 지금 이제 이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했고 폐쇄했죠. 네. 그리고 동창리의 엔진 실험장 폐쇄했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유해 운구했고 185개의 관이 이제 오산 기지에 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우선 55구입니다만 네. 계속 유해는 전달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문제는 미국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북한 매체는 이거 보도를 안 했다면서요. 네, 북한 매체는 보도를 안 했습니다. 보도를 한 부분도 있어요. 또 뭐 이제 이 계속 국내 언론에는 이 중국 북한 대사관의 네네. 사진이 이제 게재가 네. 됐는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 내외분하고 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만남 사진이 네. 게재된 건 최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북한 내에서 이 소식을 전하지 않은 것은 북한의 이제 불만 표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좀 개방되고 있다는 게 말씀하신 대로 미군 군수송이 받았죠. 또 이 유엔사 사령관이지만 네네. 사실상의 미국 이 장성과 북한 네. 측 장성이 또 마주 앉았죠. 이런 대목들 오늘 마침 또 이제 남북 간에는 장성급 군사회담이 2차로 열립니다. 그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미국 쪽에서는 계속 감사 표시를 하고 있는데 감사하다. 북한은 예. 왜 불만이 왜 있나요? 불만은 이거죠. 그러니까 이 그쪽의 요구는 체제 보장이잖아요. 그렇죠. 경제 협력은 2차적인 거고 우선 체제 보장. 체제 보장은 3단계예요. 첫 번째로는 종전 선언, 두 네네. 번째로는 평화 협정 체결, 세 번째로는 북미 수교. 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평화협정 체결과 북미 수교는 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입장에서 아주 쉽진 않아요. 복잡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그런데 종전 선언은 정치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데 여기 이제 남북 관계, 북미 관계 하나 더해서 이제 중국의 입장. 요게 이제 결합이 돼야 되는데 지금 4.27 남북 정상 간의 판문점 선언에는 연내에 종전 선언을 할 것으로 약속이 돼 있습니다. 네. 그 트럼프 대통령도 이 정도까지는 이제 폼페이오 국무장관하고 합의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네. 문제는 미국의 액션은 언제 나올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북한의 입장이 조금 달라지지 않겠는가 북한이 관측을 원래 해봐야죠. 말 대 말, 행동 대 행동이잖아요. 네, 그렇죠. 병행하자는 예, 거고. 그리고 절대 양보하지 않죠. 그렇죠. 근데 이제 어찌됐든 북한 입장에선 상당히 성의를 표시하고 있는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핵화 조치들을 단계별로 동보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 있는데 거예요. 그에 상응하는 미국의 조처가
지금 나온 게 하나 있으니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한미연합훈련 중단. 이거는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이것만 가지고 다음 단계로 나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그러려면 이제 종전선언이 사실 정치적 선언이고 이것이 함의하는 바가 정치적으로는 크지만 사실 내용상으로는 평화협정 가야 뭐가 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뭐 양국 간의 대사관도 설치가 되고 경제교류와 협력도 가능해지고 뭐 이런 건데 지금 거기서 길이 막혀 있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최소한 9월에 유엔 총회에서 사자 남북 미중이 함께하는 종전선언을 하고 그다음에 후속 조처가 돼야 되는데 트럼프가 11월에 중간선거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8, 9월 간에는 상당한 감사만 표시하면 안 되고 뭔가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이 말로만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맞아요. 그 김준영 교수에 네. 따르면 미국은 아니 트럼프가 만나줬잖아. 그게 어디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정말 끝나면 안 되죠.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크다라고 하지만 말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게 북미 관계의 종속 변수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남북 관계가. 남북 관계는 남북 관계대로 사이치 선언에서 얘기한 대로 우리가 해야 될 것들 개성 공업지구에 우리가 남북 그 사무소 만들기로 했잖아요. 이거 8월 안에 하기로 했으니까 개성에 그 남북 대화할 수 있는 상시 채널 만들고 그리고 개성공단도 벌크캐시 안 가는 방법으로 해서 가동시키고 이산가족 만나고 남북관계 교류 협력해서 계속 우리가 만들어 가야 저 남북이 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방해하면 안 되겠다 네. 이런 생각을 갖도록 해줘야 된다고 그래서 그게 봅니다. 이번 주가 중요한 게요. 맞습니다. 오늘 2차 장성급 군사회담이 지난달에 1차는 북한 쪽에서 상당히 좀 불만이 있었어요. 이 남측 입장을 이해는 하지만 맞아요. 이런 식일 거면 만나지 맙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였는데 이번에는 북이 요청을 해서 만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뭔가 조금 이제 실체적인 의제를 구체화할 것 같고 또 하나는 8월 3일 4일을 이번 주에 꼭 봐야 되는 게 지금 아세안 회의가 열리는데 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상당히 벼르고 있어요. 네네. 외교 채널 접촉은 아직 없었는데 리용호 이제 북한 측 외무상하고 뭔가 접촉을 좀 채널 가동을 해보자 하는 맞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예. 있기 때문에 외교 라인하고 군사 라인 이 두 가지를 가지고 4.27 정상회담의 이제 어떤 구체적인 이행 그리고 이제 8.15 이제 이산가족 상봉 네. 여기 결합을 하면 8월에는 남북 관계는 조금 물꼬가 트일 것 같아요. 미국 쪽에서 뭔가 움직여줘야 되지 맞습니다. 않는가 예.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그래 미국을 움직이게 하는데 한국 정부가 할 만한 역할들 그냥 남북 관계만 좋게 만들면 된다. 네. 그거보다는 그렇진 있을 것 않죠. 같은데. 그렇진 그죠? 않죠. 공동외교를 예.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정치권이 지금 싸우고 그럴 때 뭐 원내대표 5인 갔다 왔는데 뭐 변화됐다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적극적으로 우리 정치권이 국회가 의원 외교를 통해서 미국 의회를 설득해야 되거든요. 미국 의회가 움직이지 않으면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 이 4.27 정상 판문점 네. 선언의 비준도 아직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에 대한 얘기가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실제 그런 과정에서 보자면 여전히 해결해야 될 특히 이제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기무사 계엄 문건 네네. 논란으로 촉발돼서 나온 얘기들을 보면 기가 막힌 수준이고 2007년 대선에도 개입을 했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이런 식의 논란이 촉발되면 야 이거 군 이대로 놔뒀다가는 큰일 나겠구나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생기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문건이 상당히 공개되겠지만 410건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벌어졌던 이른바 사법농단 사법적폐의 문제는 지금 다 현역 고위법관들이 개입이 그렇죠.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분들을 그냥 두고 맞아요. 그 적폐소가 됐다고 할 수 있냐? 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 그렇죠, 사법부 그렇죠, 네. 국회가 지금 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 지금 상반기에 하나도 안 했죠. 하반기에 개혁 입법 네. 과제 해야 돼. 지금 계류돼 있는 법안이 10,000건이 넘었거든요. 그럼 민생 법안들 지금 당장 그 최저임금 논란으로 촉발된 자영업자들 문제 해결을 하려면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해야 되죠. 카드 수수료 인하 문제 얘기해야 되죠. 프랜차이즈 이 과다한 수수료 문제 이걸 해결을 해야 되죠. 너무 일이 많은 거예요. 근데 이 산적한 문제들을 하나의 이슈로만 해결이 가능하냐라는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지방 권력은 뭐 바꿨다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얘기할 수 있지만 2020년 총선에서 의석 교체하지 않으면 여전히 갈 길이 먼 겁니다. 우리가 그렇죠. 아까 71년도에 47년 전에 최저임금 논쟁을 지금 아직도 하고 있죠. 남북 관계도 지금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도처에 이렇게 깔려 있는 이 이슈들을 동시다발로 해결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가 굉장히 필요한 상황인데 이것을 돌파하기 위해서 지금 여당이기 때문에 여당과 청와대가 어떻게 보조를 맞춰서 새로운 정치로 나아갈지 큰 과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국민들의 염원이 적폐청산이고 옛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라고 하는데 사실 힘을 내야 될 때 지금 힘이 빠지고 있는 게 참 맞습니다. 안타깝네요, 그죠? 예. 뭐 어쨌든 뭐 잘 해결해서 훌륭한 당 대표님. 있는데 미국 쪽에서는 계속 감사 표시를 하고 있는데 감사가 북한은 예. 왜 불만이 왜 있나요? 불만은 이거죠. 그러니까 이 그쪽의 요구는 체제 보장이잖아요. 그렇죠. 경제 협력은 2차적인 거고 우선 체제 보장. 체제 보장은 3단계예요. 첫 번째로는 종전 선언, 네네. 두 번째로는 평화 협정 체결, 세 번째로는 북미 수교. 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평화 협정 체결과 북미 수교는 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입장에서 아주 쉽진 않아요. 복잡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그런데 종전 선언은 정치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데 여기 이제 남북 관계, 북미 관계 하나 더해서 이제 중국의 입장. 요게 이제 결합이 돼야 되는데 지금 4.27 남북 정상 간의 판문점 선언에는 연내에 종전 선언을 할 것으로 약속이 돼 있습니다. 네. 그 트럼프 대통령도 이 정도까지는 이제 폼페이오 국무장관하고 합의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네. 문제는 미국의 액션은 언제 나올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북한의 입장이 조금 달라지지 않겠는가 북한이 관측을 원래 해봐야죠. 말 대 말, 행동 대 행동이잖아요. 네, 그렇죠. 병행하자는 예, 거고. 그리고 절대 양보하지 않죠. 그렇죠. 근데 이제 어찌됐든 북한 입장에선 상당히 성의를 표시하고 있는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핵화 조치들을 단계별로 동보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 있는데 거예요. 그에 상응하는 미국의 조처가 지금 나온 게 하나 있으니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한미연합훈련 중단. 이거는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이것만 가지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그러려면 이제 종전선언이 사실 정치적 선언이고 이것이 함의하는 바가 정치적으로는 크지만 사실 내용상으로는 평화협정 가야 뭐가 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뭐 양국 간의 대사관도 설치가 되고 경제교류와 협력도 가능해지고 뭐 이런 건데 지금 거기서 길이 막혀 있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최소한 9월에 유엔 총회에서 사자 남북 미중이 함께하는 종전선언을 하고 그다음에 후속 조처가 돼야 되는데 트럼프가 11월에 중간선거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8, 9월 간에는 상당한 감사만 표시하면 안 되고 뭔가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이 말로만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맞아요. 그 김준영 교수에 네. 따르면 미국 6.25 전쟁이 종식됐던 날인데 이 종전이 아니고 정전인 거죠 현재까지. 그런데 55구에 이제 미군 전사자 유해가 전달이 됐는데 네네. 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언론 앞에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감사를 표하고 싶다.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네네. 감사를 표하고 싶다. 이 우리가 합의한 약속을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여긴다. 네네. 이제 신뢰 성실에 의해서. 그런데 거기에 미국 국무부가 또 이례적인 발표를 덧붙였어요. 네. 1990년부터 2007년까지 600여 구의 유해는 이제 전달이 쭉 돼 그렇죠.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돈이 지급이 됐던 거예요. 250억 원 정도 토탈 네네. 그렇게 이제 산출이 되는데 결국은 이게 유해 장사 아니냐 이런 비판에 직면했었는데 네. 미 국무부는 이번에 북한은 어떤 금전도 요구한 바가 없고 네네. 지급된 금전도 없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야말로 이제 신의성실에 입각한 행동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북한이 아직 노골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지만 북한은 불만이 좀 있는 상황이죠. 네네. 그러게요. 그러니까 네. 북한이 북한과는 좀 예. 사뭇 달라요. 북한이 3단계를 했어요. 네. 지금 이제 이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했고, 네. 그리고 동창리의 엔진 실험장 폐쇄했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유해 운구했고, 185개의 관이 이제 오산 기지에 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우선 55구입니다만 네. 계속 유해는 전달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문제는 미국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북한 매체는 이거 보도를 안 했다면서요. 네, 북한 매체는 보도를 안 했습니다. 보도를 한 부분도 있어요. 또 뭐 이제 이 계속 국내 언론에는 이 중국 북한 대사관의 네네. 사진이 이제 게재가 네. 됐는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 내외분하고 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만남 사진이 네. 게재된 건 최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북한 내에서 이 소식을 전하지 않은 것은 북한의 이제 불만 표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좀 개방되고 있다는 게 말씀하신 대로 미군 군수송이 받았죠. 또 이 유엔사 사령관이지만 네네. 사실상의 미국 이 장성과
북한 네. 측 장성이 또 마주 앉았죠. 이런 대목들 오늘 마침 또 이제 남북 간에는 장성급 군사회담이 2차로 열립니다. 그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당대표 선거 중에 지금 복판에 이재명 이재명 변수가 변수가 생겼죠. 네. 예, 들어왔습니다. 그 김진표 후보가 이제 논쟁에 불을 붙였는데요. 어제 기자 간담회에서 그 조폭 연루설 논란에 휩싸인 이재명 지사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냐면 지금 이재명 지사 문제가 우리 당과 대통령에게 큰 부담을 주고 당의 지지율 하락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본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2016년 6월 국회의원 가족 보좌진 채용 논란이 있었던 서영교 의원의 예를 들면서 당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당을 떠나야겠다. 이렇게 탈당했던 예를 들면서 사실상 탈당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어저께 현장에서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그럼 탈당하라는 거냐라는 얘기를 했는데 네. 그것은 이재명 지사가 판단할 문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결국 결단은 이재명 지사에게 필요한 게 아닌가. 언제까지 의혹 제기를 끌기만 할 거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본인이 결단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반면 이해찬 후보의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당대회하고 별 관계가 없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개인 했습니다. 문제다. 예, 이거죠? 그리고 송영길 의원의 경우에는 오늘 아침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서 그건 사법의 영역이다. 네, 왜냐하면 네. 사법적으로 지금 어쨌든 이재명 지사 스스로 본인이 검찰 조사로 명명백백하게 밝혀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에 그것은 사법의 영역에서 검찰 조사를 통해서 확인되고 밝혀질 문제인지 이것이 당대표 선거에서 주요 쟁점은 아니다. 이제 두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재명 지사 변수도 있지만 당청 지지율이 지금 동반 하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사실 비상 상황인데요. 맞습니다. 차기 당대표 역할이 그래서 무척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당장 목전에 떨어지는 지지율이야 저는 뭐 일을 열심히 잘하면 회복될 수 있는데 지금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2016년 촛불을 들어서 만든 정권인데 촛불 정신에 입각한 정치가 제대로 구현이 되고 있는가에 리더십을 발휘해서 잘 또 이끌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뭐 상당히 문자가 많이 와 있네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 1035로 문자를 보내주시고 계신데 8455님 최영일 평론가님의 목소리를 들으면 고급스러운 기름 같은 목소리예요. 기름 같은 목소리. 지방 아니 지방. 목 관리를 정말 잘하시나 봐요. 최영일님 목소리는 네. 100조만 불 목소리입니다. 이야. 뭐 목소리 관리 노하우가 있으신가요? 예. 목소리 관리의 노하우는요. 적당한 술과 담배. 내일 뭐 날계란을 드신다는 이런 건 아니시군요. 아유, 전 날계란 오늘 못 점심은 먹습니다. 최영애 선배가 사는 것으로. 예. 참 정말 훌륭한 칭찬이십니다. 6383님 장윤선 기자님 사이다 같은 달변 정말 속 이야. 시원합니다. 네, 사이다. 정말 그렇죠. 네, 사이다를 사겠습니다. 김민서님 최박장 사랑합니다. 야. 근데 또 제 목소리 가지고도 이런 문자가 네. 와 있네요. 우현님 목소리 하태경 의원인 줄 알았어요. 아니 근데 이런 소리 제가 많이 들어요. 아, 정말요? 네네. 아니 저는 저 이동영 작가랑 비슷하다는 생각이 네, 들었어요. 네, 네. 바깥에서. 이제 이동영. 예. 근데 그런데 예. 하태경 의원님하고 비슷하다는 말을 제가 자주 듣습니다. 근데 지금 이걸 보내신 분이 우현 씨면 굉장히 유명한 분 아닌가요? 영화 배우 아니에요? 네. 우현 영화 배우께서 어머 분명히 우현 인이겠죠. 배우가 그래도 아니요 감사합니다. 진짜일 네. 수 있죠. 예. 알아봐 주시니 감사합니다. 네. 뭐 제가 감히 하태경 의원님과 비교가 되겠습니다만 뭐 어쨌든 이 기분을 몰아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사실 좋은 소식이긴 한데요. 미군 유해 송환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죠? 네. 북한의 미군 유해 송환. 사실 저는 깜짝 놀랐던 게 북한이 미군 비행기를 이 북한 영내로 들어오게 네. 만들었다는 거. 네, 갈마 맞아요. 비행장에서 네. 이 맞아요. 유해 송환이 이루어졌는데 상당히 상징적이었어요. 사실 상징적이었죠. 북한은 한국 전쟁 때문에 미군기에 대한 약간 트라우마가 있어요. 트라우마가 크죠. 그런데도 영공을 개방해서 네. 맞이했다는 것은 북한의 변화 의지 이런 걸 보여주는 그렇죠. 것 같고요. 네. 상당히 좀 긍정적이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그래서 생각하십니까? 7월 27일 금요일 이 날이 바로 이제 53년에 이 정전 협정이 발효됐던 네네.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